기능코 수술을 하면서 네. 이제 미용코 수술까지 좀 같이 하고 싶다.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나요? 미용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기능성 수술은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상. 김지선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선 원장님은 얼마 전까지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기능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면도 하면서 또 코도 조금 더 예뻐질 수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능 코 성형이란 말이 아직은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선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기능 코 성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능코 성형은 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코의 코막힘을 해결하는 수술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코 안에 비중격이 휘었을 경우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되고, 코 안에 콧살이 커져 있을 경우 흔히 말하는 비염 수술, 합의각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코에서 공기가 흐르는 코의 가장 좁은 부위인 비밸브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비밸브 교정술을 하게 됩니다. 비밸브라는 게 굉장히 낯선 느낌일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공기가 흐르는 코의 가장 좁은 부위인 비밸브는 내비밸브, 외비밸브로 나뉘는데, 내비밸브는 상위층 연골과 비중격을 이루는 각도이고, 또 하나 외비밸브는 콧구멍 앞쪽을 말하는데 코 기둥과 그리고 콧구멍의 바닥 그리고 콧날개의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심한 코막힘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비밸브 교정술을 하게 됩니다. 내비밸브가 있고 외비밸브가 있는데, 근데 비밸브가 이제 단순히 좁아진 거가 있고 좁아져 있지는 않은데 숨 쉴 때 좁아지게 되는 네, 또 그런 이상이 있습니다. 또 있고, 뭐 그게 뭐 어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비밸브 이상에는 정적 이상과 동적 이상이 있는데요. 정적 이상은 공기가 흐르는 비밸브가 좁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동적 이상이 있는데, 이 동적 이상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막혀 있지 않다가 환자가 흡기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코의 외측벽이 함몰되어서 숨을 쉴 수 없는 동적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이 약하고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코 수술을 하면서 네. 이제 미용코 수술까지 좀 같이 하고 싶다.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나요? 미용 수술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기능성 수술은 비중격 교정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온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린다든지 모양을 변형을 교정한다든지 이식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비중격 수술이 단순하게 이제 쉬워 보여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비중격의 미단부가 코끝의 지지와 코끝의 위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미단부 비중격이 휘어져 있을 때 이를 교정해야 코끝이 제대로 바르게 서게 되고, 또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지지를 튼튼하게 해줘야 코끝을 올릴 때 안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일반 코 성형을 하면서 또 기능 코 성형을 하는 성형외과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기능 코 수술을 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미용 코 성형을 이비인후과 의사가 잘하느냐 성형외과 의사 잘하느냐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를 들어 비중격이 휘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중격 망곡증이 정말 그 환자의 코막힘을 일으키는지, 또한 코가 휘었을 때 이 비중격 교정을 해야 코가 잘 펴지는지를 확실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 비강을 내시경이나 비경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CT를 촬영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한 것에는 이비인후과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꼭 비중격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조금 더 낫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뭐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경험이 또 많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잘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스탠포드 다녀오셨잖아요. 스탠포드 네. 교환교수 다녀오셨었는데 네. 코 성형을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나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나요? 사실 이제 스탠포드 의대 병원도 큰 병원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이제 암으로 인한 재건술이나 이런 게 재건술 많기 이런 때문에 거. 코성형 이런 것들을 네. 이비인후과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기능코 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기능 코 성형은 단순히 코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고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는 중요한 수술입니다. 호흡이 네, 원활해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또 일상생활의 능력이라든지 삶의 편안함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입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코의 미적인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면 미용 코 성형 그리고 기능 코 성형을 다 같이 잘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본인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하시고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능코어 성형에 대해서 이제 최신 지견을 가지고 돌아오신 김지선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엔년 김희성 원장이었습니다. 김희선 원장이었습니다.